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지방의회의 정책과 비전을 소개해드리는 의정 리포트 아나운서 유진영입니다. 오늘은 수원 특례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지며 또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획하고 감시하는 상임위 수원 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립니다. 정영모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영모 의원입니다. 국미순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미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윤경선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경선 의원입니다. 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은 의원입니다. 이대선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대선 의원입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의정 리포트 오늘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수원특례시가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돌봄 특례시 구현을 목표로 시민과 시민을 연결하는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이를 위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작지만 커다란 힘이 돼주기 위해 지난 7월부터 8개 동에서 수원 세빛 돌봄을 시범 운영 중이다. 또한 돌봄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지자체형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시행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중심 도시, 여성이 안전한 도시,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려울 때 힘이 돼주는 복지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지 모색해본다. 네,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안전위원회는 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 어떤 상임위보다도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복지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도시 수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돌봄 특례시 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지난 7월부터 8개 동에서 수원 세빛 돌봄을 시범 운영 중인데요. 이 사업은요,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또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시민들의 반응 또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우리 정영모 위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수원시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 돌봄 사업을 7월부터 8개 동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수원형 통합 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는 체계를 만들어 방문, 가사 지원, 동행 지원, 심리 지원, 일시보호 등 생활 밀접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등 마을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을 마을 공동체의 주민 리더로 양성해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함께 발굴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수원형 통합돌봄 사업은 전국 지자체 돌봄 사업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겁니다. 늘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수원 세빛 돌봄 사업 현재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8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수원에서 마음안심 365 등 긴급 복지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국미선 부위원장님께 자세하게 좀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죠. 네, 우리 시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해주는 마음안심 365를 긴급복지 재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인적 안정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있었던 세모녀 사건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 9월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수원시 긴급복지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추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을 때 신속하게 지원받아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복지 정책 중에서 이제 물질적인 지원과 함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정신 건강일 겁니다. 정신 건강 수도를 표방하는 수원, 생애 주기별 이제 정신 건강 관리에 많은 지원을 지금 아끼지 않고 있죠. 수원 특례시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정신 건강 사업 중요한 이유, 또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윤경선 의원님께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수원시는 일찍부터 우리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데 선도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생애 관련 정신건강 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수원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동료 지원과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크게 신설한 것입니다. 최근 정신건강에 관한 그런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동료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당사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도 선배인 동료 지원가이고요. 또한 앞서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건강 장애인들의 치유와 사회 복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특례시가 앞으로도 정신건강 장애인 당사자와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원은 시민 일상의 행복을 위해서 정신 건강과 함께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여성의 안전입니다. 수원에서는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여성 안전도시 수원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희승 의원님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1인 가구 여성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원시에서는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수원 여성 안전도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우먼하우스 케어 반범 서비스는 수원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성 한부모 가족 및 여성 가구 등을 위한 서비스로 안전을 강화하고 또 보안 전문업체를 통해서 보안 서비스, 보안 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 안심 화장실 사업은 공중 화장실의 불법 카메라를 상시 점검하여 몰카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가스배관 특수 현강 물질 도포 사업은 수원시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우리 사회의 약자인 여성과 아이, 어르신에게 행해지고 있는 범죄를 볼 때마다 분노를 금하지 못합니다. 그런 범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수원시에서는 앞으로도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수원형 안전도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복지 정책 중에서 이제 여성 정책과 함께 또 빠질 수 없는 게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겠죠. 장애인들은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마련, 또 법제화 촉구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네, 작년 시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발의했던 내용이 수원시 주차장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주차장 구역에 비햇빛 가리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수원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로 기존 조례에서는 사후 점검만 있었는데 사전 점검에 장애인들의 주체성과 주인의식을 이용하시는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비장애인 장애인들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원 특례시의회는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이제 어르신 복지에 다양한 영역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수원시 치매 조기 예측 및 관리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에 이어서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 상황에 따른 비대면 또 돌봄, 의료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주제 또 어떤 방향을 갖고 하셨는지 국미선 부위원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우리 사회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 및 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가족 돌봄의 약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돌봄의 사회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수원 특례시 또한 고령 인구 증가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이며 고령 친화도시 조성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로 인해 이번 연구는 뉴 헬스케어를 위한 노인복지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헬스케어란 넓은 의미로 기존의 치료 부분 의료 서비스의 질병 예방 및 관리 개념을 합친 전반적인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실제 헬스케어 사업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헬스케어 관계자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초고령 사회에 유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및 기기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또 어르신, 어린이, 여성 정말 사각지대 없는 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정말 애쓰고 계신데요. 최근에 특별한 대상층을 위한 복지 정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대선 의원님 어떤 정책인가요? 네, 수원시에도 연중 꽤나 많은 축제들과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즐기다 보면 저도 의원이 아닌 시민으로서 푹 빠져들고 참여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정보 습득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시각장애인 역시 지역 행사와 각종 많은 행사들을 문화활동과 행사들을 온전히 향유하고 같은 시민으로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현장 상황, 영상 등을 언어적으로 해설하기 위한 현장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다. 네, 일선의 현장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 안전위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희승 의원님,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고생을 하지만 그들의 근무 환경과 인권 문제는 처참한 실정입니다. 클라이언트들의 언어폭력, 수치심을 주는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 시설 내 상급자들로 인한 괴롭힘이나 업무 분장에 있어 동료 간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원시는 인권위원회와 협력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전담하는 인권부서를 신설하고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갖춰 종사자들을 관리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은 기관 운영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수원 특례시에서는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가 20호점까지 신규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계속적으로 좀 신규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김동훈 의원님? 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500세대 이상 주민공동시설에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점차적으로 신규 개소하는 돌봄센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원특례시도 지난 2019년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개점을 시작으로 2024년 10월 현재 20호점이 개소되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급식 및 간식이 제공되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핵가축화, 맞벌이 가구 및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가족 내 양육 부담이 가중되며 국가 차원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이런 돌봄센터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뭐 빠지는 곳 없이 꼼꼼히 채워주시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자, 앞으로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복지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대표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1년 전 수원에서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병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세 모녀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인데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돌봄 특례제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는 차별 없이 따뜻한 돌봄 특례제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돌봄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시범 운영 중인 세빛 돌봄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늘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복지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방향과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수원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중대 시민재해 예방 대응 계획을 통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해 재난 없는 안전도시 수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해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세빛 안전지킴이 양성을 본격 추진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현장에 의료 대응을 하기 위해 수원시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시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수원시는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보행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난 없는 안전도시,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재난 없는 안전도시,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난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부터 좀 알아볼 텐데요. 지난 3월입니다. 수원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중대 시민재해 예방 대응 계획을 통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 시민재해란 자 보시면 공중 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뜻하는데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또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일 때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들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장님, 중대 시민재해 예방, 수원시에서 이제 안전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안전환경 조성 사업은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통학로 및 학교 앞 안전시설 조성, 겨울철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 분사 염수장치 설치, 경사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 안전로고 라이트 설치 등이 있는데요. 수원시는 2021년 경기도 안전환경조성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고 도비 지원을 받아 안심기찻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이 주목적인 안심기찻길 조성사업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안전 취약지역의 환경, 안전인프라를 개선해 밝고 아름다운 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안심기찻길에는 로고젝터, 태양광 LED 표시판, 강공물 부착 방지물, 미끄럼 방지 포장재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재난이 이제 일단 발생하게 된다면 많은 사상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얼마나 신속하게 의료 대응을 하는지가 아마 관건일 겁니다. 수원시가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응급 의료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던데요. 이희성 의원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네, 수원시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현장에서 의료 대응을 하기 위해 수원시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응급의료협의체는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 대응체계 방안 논의, 유관기관 간의 공조, 체계 강화, 재난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 점검, 개선 방향 모색, 재난의료 상담 서비스 구축 등을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시에 구급과 이송이 이루어지도록 보건소와 소방서, 의료기관의 협력과 협조체계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응급의료협의체가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나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응급의료협의체의 활약상 기대가 됩니다. 재난 없는 안전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수원시민 안전보험 그리고 풍수의 보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들었는데 어떤 정책인가요, 이대선 의원님?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보면은 다치거나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경험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겪어보셨을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강도,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두 번째는 풍수의 보험입니다. 풍수의 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과 같은 자연 재난으로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의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수원시가 보험료를 70에서 100% 지원해 시민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풍수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80m 제곱 넓이 주택은 보험금 15,000원을 내면 최대 7,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안전도시 수원시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정책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재난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이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원시 구도심의 주차 문제 정말 심각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안전한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구도심 주차 문제 좀 해법이 있을까요, 위원장님? 네, 사실 구도심의 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해결 방법은 주차 면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동안 수원시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자투리 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주차 공간이 무료 개방 등 주차 면수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영화, 연모, 조원일동은 구도심 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더욱 심각합니다. KT하고 수원FC 축구 경기 등 스포츠 경기가 있는 날이면 경기장 주변은 온통 주차장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의 목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동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영화 어린이공원 내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으나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조성된 어린이공원 일부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집에서 먼 곳에 주차를 하고 귀가하는 그런 현상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 주택가 지역은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는 우리라는 개념에서 대승적인 차원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할 때입니다. 윤경선 의원께서 이제 재난 없는 안전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건설 현장에 이제 안전사고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외국인들에게 일자리 뺏겨서 실업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수원시에서 이제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지난 9월 수원시의 본회의에서도 언급하였던 내용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건설 현장의 소장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채용하고 남으면 내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이런 일들이 건설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 수원의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수원을 떠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는 시민의 일자리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건설 현장에 투입되기 앞서 안전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교육에는 통역이 없다고 합니다. 안전교육을 하지만 실제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내국인 건설 노동자 우선 채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6월
수원 스타필드에서 건설 노동자가 사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주는 당연히 안전대, 부속 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하기 전에 점검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시와 현장 대리인 등 공사 관계자가 내국인 우선 고용 등 안전의식 강화, 건설 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7명 이상이 일하다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재인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더 이상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수원시가 안전 강화를 위해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안전도시, 재난 없는 안전도시 수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중에 이제 버스, 시민의 발과 같은 존재죠. 경기도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면서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도입해서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데요. 국미순 부위원장님,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과 대구, 광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경기도는 준공영제 전체 노선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버스업계의 경우 수익의 안정성 보장 이유로 사모펀드의 버스업 진출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이후 사업주의 방만한 경영과 가족 주주 등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견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목표 수익률 달성을 목적으로 투자됨에 따라 단기 수익률 달성을 위해 비수익 노선의 정리와 폐선 등으로 대중교통의 중요한 가치인 공공성 훼손 및 공용불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사모펀드로 주주 변동 시 관리 감독에 대한 강화 대책이 필요하며 사모펀드 회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파업이나 노선 조정을 요구하여 시민들의 발이 인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편리한 교통도시 수원 만드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 환경 개선을 바라실 텐데요. 최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부터의 조사인데 479건, 조금 줄어들었다가 2019년에 다시 치솟습니다. 2020년 잠시 좀 주춤했다가 2021년 523건으로 이런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줄지 않고 있는데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이제 어르신 같은 보행자가 안전한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김동은 의원님,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네, 어린이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가 많은 통학로에 있는 횡단보도에 바닥 신호등과 보행 신호 음성 안내 보조 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관련 지정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탓에 횡단보도 신호기나 건널목, 인근보도에 보행하는 어린이들이 쉽게 확인해주는 옐로카펫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그동안 주민이 민원 제기로 안전시설 설치해 주셨는데 조례 개정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보행의 안전을 책임지고 사고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에는 수원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행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했습니다. 노인 장애인의 보행이 많은 복지시설이나 전통시장 등의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네, 보행 약자를 위한 복지안전위원회 노력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대선 의원님, 수원 특례시에 자랑할 만한 교통 시스템이 있다고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수원시는 택시업계가 주도하고 수원시가 지원하여 개발한 민간 협업 플랫폼 수원 이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거대 택시 호출, 독과점 폐해를 막는 수원시의 공공형 택시 호출 앱인데요. 출시한 지 2년도 안 돼 가입자 수가 17만 명이나 됐습니다. 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택시 호출 플랫폼과는 달리 중개 수수료와 호출비가 없는 큰 강점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과 택시 업계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 개선점과
보완해야 될 점은 부분적으로 좀 있지만 지속적으로 조금씩 개선되어 시민의 편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할 거고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수원 특례시가 안전하고 또 공평한 수원 그리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윤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현재 수원시에는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으나 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도로가 없는, 소방도로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도로가 없으면 수도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수도도 물론 없지요. 그리고 또 도로가 없으면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없어 생활하수가 도랑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이면 난방비 걱정에 마음껏 난방도 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소방도로가 제대로 없으니까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물론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인데도 수원시 2023년 전체 도로 개설 예산은 보상비 포함 단 50억 뿐입니다. 도로 한 개 제대로 개설하기에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소방도로는 수원 특례 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 도심의 밀집화, 고밀화 등으로 도로가 복잡해지고 불법 주정차 등으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소방 차량의 접근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재난의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시 기반 시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장애인 미집행 소방도로 개설을 시급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난 없는 안전도시 그리고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지난 의정활동 소회와 또 향후 활동까지 들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전반기 복지안전위원회를 맡고 있는 정영모 위원장님께 좀 먼저 질문을 드릴까요? 위원장으로서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십니까? 그간의 의정활동 소회 또 복지안전위원회가 어떤 상임위로 좀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네. 시민들은 아마 수원특례시 의회와 시의원은 알아도 우리 상임위원회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저희 복지안전위원회의 업무와 역할을 시민들께 소개하고 알리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안전위원회는 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는 예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안전위원회의 의원들은 현재적인 해안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9명의 복지안전위원회 의원님들은 시민들과 지역 문제를 꾸려나가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예산이 50%를 차지하는 복지와 안전 분야가 시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미선 부위원장님, 지난 의정활동 성과 좀 짚어주시고요. 향후 계획까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할 일 많은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미순 의원입니다. 지난 1년 남짓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삶을 살피며 매일 현장에 나가 민원을 해결하는 등 시민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빛나는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를 만드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방향입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수원 특례시가 되기 위해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힘을 합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수 정당이고 또 다선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에 대한 소신과 함께 향후 계획까지 듣고 싶습니다. 윤경선 의원님. 예,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타나는 시의원. 언제나 주민 편. 고색동, 오목천동,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1일 3민원 윤경선 의원입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소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3선 시의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진심을 주민들이 알아봐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민들께 듣는 가장 기분 좋은 칭찬은 윤경선 의원은 진짜로 진심으로 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주민과 소통하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서수원은 아직도 시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소방도로도 눈에 띄게 부족하고 인구 밀도에 견주어 체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문화시설도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교통 인프라도 많이 부족해서 주요 간선도로도 부족하고 나들목 진입로, 소방도로, 대중교통 등도 편리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결같이 서수원의 미래를 위해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서 간의 균형 발전, 수원시가 꼭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반드시 동서 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을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주민과 함께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희승 의원님,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초심을 잃지 않고 수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어진 분야 쪽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나를 위한 정치보다는 지역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소통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안정과 발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지역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의원께서는 12대 의원 중에 지금까지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 한 가지는 좀 소개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정자 1, 2, 3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의원입니다. 돌이켜보면 단 한 번도 5분 발언이나 조례 발의를 안 했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만 고르자면 수원시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그 강단이나 연재했으면 자기의 포부나 역할들을 얘기하는데 제 기억으로 이제 졸업식 때 수원시 아동의 놀권리 증진에 의한 조례를 아이들한테 말했을 때 많은 환호를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아동의 놀권리 보장 및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을 했습니다. 놀공간 놀이터가 많지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놀권리, 실권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들고 싶은 이유에서 이 법안을 제정을 했고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취지를 담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내일을 위한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대선 의원님은 초선이시죠. 또 청년 정치인이십니다. 가장 중점 두고 있는 또 청년 정책, 또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네. 좀 청년이라고 말씀하기에 좀 나이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수원시는 약 60여 가지의 청년 지원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취준생 교통비 지원,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정착금 지원, 청년 기본소득 등의 혜택들이 청년들 삶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의정활동으로
보답을 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청년 정책들이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계속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많이 계시는 이 의원님들도 열심히 의정활동 하셨지만 저 또한 1년 동안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 그리고 단체장 회의를 빠짐없이 다니고 워크숍 행사 많은 참여를 했었습니다. 주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수저를 들며 그들이 어려워하는 불편을 또 어려워하고 불편을 느끼는 민원들의 시민 대표로서 대신 해결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발벗고 뛰었습니다.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면은 저 또한 기억해 주실 거라 믿고 있고요. 젊은 정치인이 발로 뛰며 경청하고 일관된 자세가 주민들을 염원에 실현할 힘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치 않고요. 앞으로 풀뿌리 지방자치 정신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찾아가는 민원실 등의 다양한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 OBS 시청자 여러분과 또 수원 특례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정용모 위원장님께 정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작년 수원이 시습격 73년 만에 특례제로 지정되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 가족 지원 등 총 6가지 복지급여 혜택을 확대인데요. 시민들이 특례시 성격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복지 분야입니다. 이 외에도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발굴하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특례 시민 중 한 사람으로서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복지와 안전정책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위원들과 여야 정당을 떠나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의정을 펼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부족한 점은 배워가며 채우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복지안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잘 지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6분의 의원들과 복지도시, 재난 없는 안전도시,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온 이 방안들이 좀 잘 지켜져서 수원 시민들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원 특례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한 의정 리포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